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 만드느라 정말 소처럼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나 이야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0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한 인플루언서와 그녀의 남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쩜 이렇게 망나니 같은 여자가 있나 싶었습니다. 1996년 4월 21일생인 코트니 클래니는 아빠 데보라와 엄마 킴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녀에겐 여동생이 한 명 있었고요. 이 가족은 텍사스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아빠는 재무 상담사였는데요. 꽤나 돈을 잘 버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딸들인 코트니와 모건도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꾸준히 하면서 자랐어요. 특히 코트니는 축구나 배구, 승마, 달리기, 다이빙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를 13살의 어린 나이에 모두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운동이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한 코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컬리지에 가서 PT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실제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스포츠는 이렇게 좋아했지만 공부랑은 또 거리가 멀었나 봐요. 다니던 컬리지는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간이 많아진 코트니는 운동을 하면서 SNS 활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특히 그녀가 막 운동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쁘고 몸매도 좋고 막 성격도 활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녀는 알게 됐죠. 내가 SNS 스타가 돼야겠다. 이때 코트니는 코트니 테일러라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만듭니다. 이미 인스타그램에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스타에서 인기 많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많이 끌어들여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꽤 괜찮았고요. 그렇게 그녀는 점점 더 SNS 활동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코트니는 온라인에 있는 한 가지 플랫폼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온리팬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저도 이 사이트 잘 몰랐는데 이게 뭐 자신의 개인적인 영상이나 뭐 글 이런 거 포스팅을 하면 거기에 이제 팬들이 붙는데요. 인스타그램처럼. 근데 그 팬들이 그 영상을 보고 막 후원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막 글도 남겨주고 그런 채널인가 봐요. 2016년부터 그녀는 온리팬을 시작을 했는데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100만 불, 한 12억 가량의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180만 불, 22억 정도를 벌었어요. 이 온리팬 사이트 하나만. 이러는 와중에 그녀의 인스타 팔로워는 계속 늘기 시작했고요. 결국 100만을 넘게 됩니다. 이때 그녀가 받는 광고가 절정이었대요. 그래서 그녀는 3년 동안 약 300만 불, 37억 원을 벌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20대 때 37억의 돈을 3년 만에 벌었으니 정말 대단하죠. 2020년 코트니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티안 오밤이었고요. 그녀보다 2살 많은 1994년 4월생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토비라고 불렀습니다. 코트니와 마찬가지로 텍사스에서 자랐고요. 어렸을 때 농구와 풋볼을 하는 아이였어요. 평판도 되게 좋았는데요. 성실하고 운동도 잘하고 되게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운동을 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가서 코치님 대신 도와주기도 하고 약해 보이는 아이들을 더 잘 챙겨주는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토비는 직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 꽤 잘 버는 그런 투자가였다고 합니다. 코트니와 토비는 만나자마자 바로 사랑에 빠졌고요. 그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초반에 둘 사이는 되게 좋았고요. 텍사스에서 함께 살면서 그냥 일반적인 연인처럼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그들의 사이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코트니의 성격 때문인데요. 코트니는 성격이 짜증도 많고 까칠하고 다혈질적이고 특히 남자친구 토비한테는 그냥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따지길 좋아하는 그런 피곤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툭 하면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는 건 그냥 기본이었고요. 특히 술만 마시면 그냥 망나니가 된대요.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폭행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다음날이 되어서 술에서 좀 깨면 그렇게 미안하다고 사정사정하면서 빌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만 마시면 막 폭행을 일삼는 그런 가정폭력자였다가
다음날 술 깨면 막 울면서 무릎 꿇고 막 사과하고. 사실 토비가 흑인에다가 덩치도 크고 남자잖아요. 심지어 운동까지 했어요. 그녀를 막지 못해서 막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아마도 코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런 비인격적인 행위를 당하면서도 좀 참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코트니의 SNS 사업은 점점 잘 되고 있었어요. 결국 토비는 코트니의 개인 비서가 되기로 합니다.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둘은 점점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코트니의 이런 남자친구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점점 심해져 갔다고 해요. 코트니는 오스틴 다운타운에 있는 바에 가서 술 마시고 노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점점 헤어나올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그냥 혼자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 술을 마실 때마다 토비에게 폭행을 가하는 거죠. 그럼 토비는 또 가만히 막고 있어. 한 번은 라스베가스에 놀러 가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녀가 또 토비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유리 잔이랑 호텔 안에 있던 물건들 다 집어 던지고요. 결국에는 호텔에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오자마자 코트니는 내가 경찰 불렀어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플루언서니까 그런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경찰을 불렀는데 자기가 직접 내가 뭔가 위협을 당해서 부른 거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경찰의 바디캠을 보시면 코트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딱 봐도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 난동을 부린 적이 없대.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저 유리잔 깨진 거 물건 날아간 건 뭐냐? 라고 했더니 나도 몰라. Have you ever been cited or arrested before? Yes. For what? DUI. So you called. Why did you call for help? Because we were getting really loud. Okay. And I thought it was going to disturb everybody, so I felt. Did you throw something? Did I? Yeah. No. Did anybody throw anything? No. Did you throw a glass or a plate to the team today? No. When I go to the room and I see a broken glass on the floor, where did the glass come from? I don't know. I literally couldn't even remember how the fight started. Okay, well, Was there? yeah. Oh, by the way, I just want to say somebody mentioned earlier about like there being a chair on the floor. That was there. I don't know why we hadn't picked it up. 결국 코트니는 체포됐고 12시간 동안 구금되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토비는 자기가 피해자이면서 정말 괜찮다고 코트니 풀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코트니는 풀려나요. 몇 시간 뒤에 또 토비는 그녀의 포관과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코트니가 칼로 토비의 다리를 찌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도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겠죠? 또 다음날 깨어나서 미안해, 한 번만 봐줘,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또 이렇게 빌어요. 근데 이렇게 빌고 화해를 하면은 그게 몇 시간도 안 간대요. 성격 정말 사이코 같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친구가 아니라 내 시중 드는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있자 토비와 코트니는 우리 여기서 있던 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보자 의논을 하게 됩니다. 당시 토비는 영국 런던으로 가고 싶어 했고요. 코트니는 마이애미로 가고 싶어 했어요. 너무 당연하게도 코트니가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텍사스를 떠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사를 갔고요. 3131 노스 이스트 세븐스 애비뉴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은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 디테일한 주소까지는 공개하지 않잖아요. 근데 북미는 사건이 일어나면 집 주소랑 얼굴이랑 뭐 이런 거 그대로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같이 한번 보시면 한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뷰도 이렇게 좋고 집도 넓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장소예요. 마이애미에서도 엄청 고급스러운 아파트고요. 해변이 쫙 보이는 그런 멋진 뷰를 가지고 있고 유닛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하나씩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습니다. 코트니는 이 집을 월 10,000불에 렌트했습니다. 10,000불이면 1,200만 원 정도예요. 한 달에. 그리고 그녀는 토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일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이 아파트에서 쫓아낼 거야. 누구 덕분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일 똑바로 잘해? 더 이상 토비는 그녀에게 같이 일하는 그런 직원이 아니라 남자친구도 아니고 그냥 종처럼 부려먹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마이애미에 이사 오고 나서 코트니의 이런 망나니 같은 행동들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술만 먹으면 날뛰면서 토비에게 소리를 지르고요. 토비의 자존감을 낮추는 발언이나 심지어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해요. 그리고 입만 열면 토비에게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협박을 합니다. 한 번은 토비의 물품들을 발코니 밖으로 던지기도 했어요. 옷장에 있는 옷이랑 토비의 가방, 신발 등 그의 물품들을 발코니 밖으로, 여기가 22층인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날 또 술에서 깨고는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내가 버린 거 다 새로 사줄게 이러면서 토비를 데리고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을 가요. 그날 한 1,300만 원 정도 상당의 그 여행용 가방 세트 있죠, 그거를 토비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막 상처 주고 폭행하고 막 물건 갖다 버리고 그랬다가 다음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코트니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미안한 마음은 몇 시간도 가지 않았어요. 이 가방을 사준 당일도 집에 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토비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 영상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니 주먹질하고 발길질을 하는 게 정말 정상적인 인간 같지가 않아요. 또 토비는 아무런 저항 없이 묵묵히 또 맞아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괜찮다고, 다 자기 잘못이고 우리 경찰 도움 필요 없다 이러면서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토비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녀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너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스윗하지만 짜증나는 여자기도 해. 하지만 그 무엇과도 너를 바꿀 순 없어. 너에게 남자친구로서 전부이고 싶어. 사실 둘은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는데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2022년 2월 이들이 마이애미로 이사 온 지 2달이 지났어요. 이 2달 만에 경찰에 신고된 게 무려 12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2번이나 있었고요. 이 와중에 코트니는 바람도 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인 2020년 3월 이들은 또 한 번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코트니는 자신의 엄마를 마이애미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그들이 함께 사는 집에서 엄마를 모시고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 코트니는 토비에게 집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거실 사이에 있는 통로에 소파를 하나 놓고 거기서 자라고 해요. 이 아파트의 평면도를 보면 이 공간이 방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통로예요. 복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렇게 함께 지내는 동안 엄마가 이제 그들을 설득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잘 지내봐라 라고 해서 관계를 잘 회복하고 엄마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4월 2일에도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또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호텔 로비에서부터 코트니가 소리를 지르고 행패 부리고 막, 그래서 이 컨시어지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코트니가 신고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만 없으니까 이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이 경찰 바디캠에 그대로 찍혀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여자가 얼마나 위선적이냐면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자친구 토비를 나한테 접근 못하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해요. 아니 경찰이 그건 뭐 우리가 하는 건 아닌데 법원에 신청해야 되는 건데 너 뭐 남자친구한테 뭐 당했냐? 그러니까 당한 건 없어. 남자친구랑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같이 살고 있대. 아니 같이 살고 있는 집인데 왜 그자를 집으로 못 들여보내고 너한테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하냐? 라고 경찰이 되묻는 거죠. Can you please let me into my apartment? Please? Okay. Yes. I haven't. Excuse me, hold on. What's going on? Okay. Where's your apartment? You have a key? We have. Ma'am, you don't need to talk to me. What's going on? Lying about that. Where's your key? I'm in my apartment. You didn't call. I didn't. Nobody. I called. You called. What? Okay. But What's on going on? him? Okay, hold on, ma'am. Let him talk. Okay. Ma'am, hold on. Okay. Go ahead. So we asked her, I said, do you want him to leave the property? She said no, she don't want him to. I did not say that. I said yes. Hold on. No, but the I Hold said on. He's Hold on talking, now. then you talk. Let him speak. Let him speak. Nigga, your turn. Nigga, your turn. Guys, We were quiet when you were speaking. Why not? I say, are you certain, for sure, do you want him to leave? Oh, no. And then I just said, enough is enough. Police need to be called. She said she don't want police to be called. Okay. Okay, but you Time told me I out. was Time out. Let me talk. Okay. I feel very like, why do you have something against me, man? Like I'm just trying to like, are you gonna listen? We're listening. Go Did you ahead. say something wrong? Yes. What? Yeah. Yeah. Good. My boyfriend. What do you want to say?
I want a restraining order against Christian Gonzalez. We don't issue those. Because, Those no, I'm to serious. courts. Can I do that? You Where have to can go I? to court. You ask me, how can I get a restraining order against him? I answer you, we don't issue those. That's through court. I don't even know how he looks like. You understand? Listen to me, answer my questions, please. Does he have property in the room, in the apartment with you? A lot of property, you said. He's been with you here for about 2 months, right? Has he, on and off, or is he staying with you? For 2 months every day. Staying with you for 2 months here with you? Okay. Except for last week, he wasn't there. Okay, let me let you know something. He lives here. That person lives in that apartment with you. Okay, we cannot trespass anybody that lives in this place. So we can by law we cannot do this. Can I get a restraining order and get there first? Listen, my Because answer I have a was feeling I already he's answered that. crazy You enough got to it. go. Just go to the court. Just stop. They're They're stalking me. 아마도 경찰은 코트니를 처음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많이 출동하면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경찰이 돌아간 뒤 이들은 또 다시 화해를 했고 다시 아파트로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3일, 이날도 어김없이 경찰이 이 아파트로 출동했어요. 하지만 이날은 그 전과는 다르게 상황이 좀 심각했습니다. 오후 4시 57분에 912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 통화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기 지금 죽어간다고. 근데 이 목소리랑 그 떨림이 약간 영화에서 보듯이 막 저 지금 아파요. 저 지금 죽어가요. 이게 아니라 되게 담담하게 나 지금 죽어가요. 나 죽어요. 막 너무 소름 돋았어요. Ma'am, listen to me. You need to stop screaming on the line and give me the address. I can't feel my arm. 3101. I can't feel my arm. What, ma'am? My boyfriend is dying of a stab. Ma'am, what is the address? What's that? What's the address? 3131 Northeast 7th Ave. Please, God, please. Come see my boyfriend. Is this a house, apartment, or a business? Baby, I'm so sorry. Baby. Ma'am, can you hear me? 이 음성을 들어보면 이 상담원이 주소가 뭔지 물어봐요. 근데 코트니는 심지어 자기 주소도 몰라. 죽어가는 남자친구한테 자기 집 주소가 뭔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토비에게 모든 걸 의존하면서 부려먹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신고를 받고 경찰과 응급차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출혈이 너무 심했던 토비는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코트니는 순순히 자기가 토비를 찔렀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와 함께 취조실에 있으면서 변호사를 부를 건지 묵비권을 행사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런데 좀 멍청한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변호사를 부르지도 않고 자기가 했던 범행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녀가 경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한 경찰이 그녀에게 토비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처음엔 그녀가 좀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토비가 정말 사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옆에 있는 경찰한테 제가 당신 좀 안아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So we have to inform you that Christian did not make it. Okay. Unfortunately, the doctors did what they could. And Christian is dead. yes. Oh my God. This is not real, right? Okay. No, there's no fucking way. Christian died? Can I please have a hug? Am I allowed to do that in here? 그리고 5시 25분쯤 그녀의 엄마가 그녀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내요. 너 지금부터 입 딱 다물고 있어. 내가 변호사 보내줄 테니까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무조건 정당방위라고 주장해.
이런 식으로 그녀에게 조언을 합니다. 경찰이 여기서 신문하는 내용을 보면은 코트니가 엄청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코트니는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전날 밤에 경찰이 돌아가고 다음날 아침에는 그 둘 사이가 꽤 괜찮았대요. 그리고 토비는 1시 15분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 코트니는 집에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4시쯤 토비에게 연락을 하니까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전화를 왜 안 받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켰고 또 한 30분 정도 라이브 방송을 신나게 합니다. 그리고 4시 반쯤 토비에게 다시 연락을 하지만 또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 얼마 뒤 토비가 서브웨이를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이때 코트니가 또 시비를 거는 거죠. 당시 둘은 Find My Friends라는 그 서로 연인끼리 서로 GPS 위치를 공유하는 그런 앱이 있어요. 토비가 그 앱에 GPS를 꺼놨다는 이유로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코트니의 폭행과 폭언이 또 시작되었어요. 토비는 좀 억울했죠. 너도 그 앱에 GPS 꺼놓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져요. 이건 코트니의 주장이에요. 토비가 화가 나서 그녀의 목을 이렇게 졸랐고 이런 위협을 가하자 코트니가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오지마, 너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내가 찔러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대요. 그런데도 토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녀에게 다가오니까 코트니가 칼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슉 던졌어요. 3m 거리에서. 그런데 그 칼을 맞은 토비가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Like this. Okay. So from like beside your head. Holding it, yeah. 그냥 이렇게 칼을 들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슉 던졌는데 그 칼이 어떻게 된 건지 급소에 아주 깊게 들어가서 피를 철철 흘렸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건 코트니가 토비를 찌르자마자 911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것도 엄마한테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겠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다시 또 2번째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간을 쭉 낭비했고요. 토비가 칼에 찔린 지 13분 만에 911에 신고를 했어요. 토비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는 그녀가 풀려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코트니는 정신질환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병원에 가서 한 이틀 입원해 있으면서 정신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주 법에 의하면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정신질환을 이제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자발적으로 나 정신질환을 검사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코트니의 경우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나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해서 병원에 갔고 이틀 있다가 진단을 잘 받고 풀려나게 된 거죠. 그리고 경찰 또한 그녀의 정당방위를 받아들여서 그녀를 풀어주게 됩니다. 당연히 토비의 가족들은 화가 났겠죠. 그리고 토비의 가정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비의 장례식을 치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모금 활동을 했다고 해요. 아니 남자친구를 죽여놓고 장례 비용도 안 냈던 걸까요? 그리고 풀려난 지 하루도 안 돼서 그녀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바에 가요. 가서 거기서 막 놀다가 또 친구들하고 싸우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코트니는 토비가 사망하고 4달 동안 엄청난 사치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 술 먹고 명품 사고 놀러 다니고 나 혹시 체포될지 모르니까 지금 돈 많이 써야 돼. 그냥 흥청망청 썼대요. 그리고 2022년 8월 10일 코트니는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가 토비에게 폭행을 가했던 장면이나 토비의 편지 그리고 토비에게 칼로 찔렀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증거로 채택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체포하게 된 배경에는 코트니의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토비와 라스베가스에 가서 호텔에서 난동 부렸던 그 경찰 바디캠에 그대로 찍혀 있었던 그런 사건이나 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해서 턱뼈를 부러뜨렸던 그런 사건도 그녀가 체포되는데 한몫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때리면 성인 남자의 턱뼈가 부러지게 때릴 수 있을까요? 이 전 남자친구는 션이라는 보디빌더였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유부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코트니에게 이렇게 맞고도 자기가 바람핀 걸 들킬까봐 경찰에 신고하거나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부검 결과였어요.
당시 코트니가 그 3m 거리에서 칼을 이렇게 슉 던졌더니 칼이 이렇게 쏙 박혀가지고 피가 철철철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3m에서 칼을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총 튕겨나가지. 그게 사람 몸에 이렇게 박히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있었던 거죠. The information you received that the defendant was alleged to have thrown this knife, do your observations support that? I'm not an expert in knife throwing. If the person who supposedly did this is an expert knife thrower, and the knife is the type of knife that you can throw, I guess that could have happened. Did you receive any information that the defendant was a knife thrower? No. So based on that fact that you did not receive that information, would it support that? No. And what would you expect to see a knife do if someone just flung it at somebody? It would just hit the body and bounce off. 그리고 토비의 상처는 멀리서 뭐가 날아와서 박힌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좀 잔인한가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박힌 상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트니가 자기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던 게 이게 목졸림을 당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녀의 목은 너무 멀쩡했어요. 당시 아무 흔적, 멍이나 상처나 피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너무나 멀쩡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의 정당방위는 입증할 수 없었던 거죠. 코트니의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앞에서 쭉 보셨던 영상들 있죠. 그녀 경찰 바디캠,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한 거 이런 영상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기각됐어요. 경찰은 이러한 증거들을 언론에 다 공개했고요. 사람들은 토비가 그녀에게 얼마나 심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허무하게 사망하게 됐는지 알게 되었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변호인단은 보석금 산정을 요청하면서 그녀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코트니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너 풀어주면 해외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하고 거절했습니다. 코트니는 현재 구금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재판은 올해인 2023년도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비가 코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건지 아니면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녀를 떠나지 못했던 건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녀가 행하는 그런 폭언이나 폭행을 다 참아내면서 코트니를 옆에서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죽음이라니 너무 허무하고 잔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은 코트니는 그냥 내가 부리던 종이 한 명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이애미 법원이 코트니에게 꼭 합당한 형량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